마치 그 헬스 등록한 첫날부터 200kg 이상의 무게를 들고 데드리프트를 해야 하는 사람처럼 막막해하고 당황해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의 노력 아시겠죠? 3대 300의 꿈인 중국어 어린이 중린 회원들 안녕하세요. 운동 잘하는 남자 지인잘남 김동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자마자 기수 문제. 아래의 문장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골라주세요. 即使是优秀的运动员若不尽全力去训练也容易被淘汰 1번 운동선수는 적당히 운동해도 잘한다. 2번 운동선수라도 전력을 다해 훈련해야 한다. 하하,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이 문장을 번역하면 아무리 우수한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만약 전력을 다하여 훈련하지 않는다면 도태되기 쉽다입니다. 중국어 공부도 여러분 우리 헬스장 회원님이시잖아요. 전력을 다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도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차게 저와 같이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이 문장에 나와 있는 타오타이는 HSK 6급 필수 어휘인데요. 짐잘람의 HSK 3대 300PT는 5급뿐만 아니라 6급도 준비할 수 있는 만능 PT니까 미리 외워봐요. 타오타이, 도태하다, 탄력되다. 3대 300. 오늘 드디어 8번째 PT 시간, 독해 3부분을 위한 구조학습법 3번째 풀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구조학습법이 모르는 중린 여러분들 없겠죠? 구조학습법은 독해 문제를 풀 때 지문 전체를 내가 다 해석하지 않고 구조를 분석해 빠르게 정답을 찾는 방법으로 시간 절약과 여러분의 멘탈 관리에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독해 문제는 크게 1부분, 2부분,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조학습법도 3가지 문제풀이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독해 1, 2, 3부분 순서에 맞춰 구조학습법은 첫 번째, 어휘의 구조 파악하기, 두 번째, 단문 문제풀이 방법으로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 세 번째, 장문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글의 구조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당연히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혹시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학습법이 기억나지 않는 회원님들은 지금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이 링크 따라 들어가서 학습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PT 수업에서 5급 독해 3부분 문제 풀기 위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3부분 문제 유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독해 3부분은요, 이와 같이 장문 독해입니다. 짧은 지문이라고 보기엔 다소 긴 지문이죠. 이 긴 지문을 내가 읽고요. 그 다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하단에 이 선택지 A, B, C, D가 나와 있죠. 이렇게 주어지는 내가 장문을 보고 이 주어지는 4개의 문제에 답하는 유형입니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독해 3부분 수업을 하면 마치 그 헬스 등록한 첫날부터 200kg 이상의 무게를 들고 데드리프트를 해야 하는 사람처럼 막막해하고 당황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이 독해 3부분 문제가 떠 있는데 이렇게 딱 문제를 보면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도 부족하죠. 그리고 듣기 시험 정말 힘들게 풀었는데 끝나자마자 독해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또 모든 지문을 다 해석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입니다. 이 긴 지문을 모두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풀이 순서를 지금 여러분께 짐잘남이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문의 첫 문장을 정독하고 제시되는 사진 한 장을 통해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설명문이라면 근거가 부분이 있는 부분 근거 문제가, 서사문이라면 그 정답의 근거가 지문 전체에 퍼져 있는 전체 근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선생님 문제 먼저 봐야 되나요? 지문 먼저 봐야 되나요? 지문 정말 많이 봤는데 문제를 정독해서, 두 번째, 문제를 정독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고요.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건 이렇게 마침표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문장이니까 여기까지 내가 문장을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사진 한 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좀 파악해서 이 글이 설명문인지 아니면 이야기글인지 서사문인지는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문을 계속 읽는 게 아니죠. 우리는 번역하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1번 문제와 여기 2번 문제가 화면에 나와 있죠. 이 문제를 꼼꼼하게 정독해서 배경 지식을 쌓아야 돼요. 배경 지식은
핵심어라든가 아니면 시점이라든가 등장인물 등에 해당하고 문제 유형은 이 문제가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 특정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인지를 여러분께서 파악해야 됩니다.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小语种是什么什么그렇죠. 그 다음 오른쪽에 두 번째 문제 보면 为什么为什么들어가 있죠. 이렇게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는 물음표가 있는데 그 물음표를 만들어주는 방법, 이 문제의 의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 끝에 물음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장에서 물음표가 의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지문에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문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정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1번 문제와 2번 문제 보면 1번 문제는 什么라는 의문사 들어가 있고요. 우리 2번 문제는 为什么라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이 문제에서 의문사를 제외한, 즉 1번 문제에서 什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번 문제에서 为什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정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특정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는 문장 끝에 문장 모인 콜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문에서 그 부분을 찾아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화 또한 수어 이 긴 말 그만하고요.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직접 예시 문제 풀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멈추고 한번 예시 문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께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장문 독해입니다. 지문 나와 있고요. 여러분께 문제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멈추고 문제 푸셨나요? 중자름의 문제 푸는 방법 뭐라고 했죠? 일단은 지문의 몰일자 첫 번째 문장,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됩니다. 일단 첫 문장을 먼저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돼요. 크게 문장의 의미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지문 보면요, 여기 앞부분에 동그라미 2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건 실제 시험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 나와 있진 않고요. 실제 시험에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으면 이 글이 이야기 글인지 아니면 이 글이 설명문인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무슨 글이다? 설명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해서. 바로 실내 공기 오염이란 글자가 첫 번째 문장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죠. 보통 이야기 글은요, 시작할 때 시점이라던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무슨 춘추시대의 무슨 제왕공이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과 시점이 나오면 이야기 글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글이죠? 설명문. 설명문은 보통 문제가 중자람의 한 지문에 4개 정도 문제가 출제된다 했죠. 한 단락에서 한 문제씩 풀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기준으로 해서 단락을 먼저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이세 중환자 연외 전문가들은 뭐 했대요? 분석과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자, 어디까지 문장 묶어야 돼요? 호까지 일단 문장 묶어야죠. 무슨 오염과 무슨 오염인가 봐요. 그렇죠? 이러한 오염 후에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겪고 있는 거죠. 뭘 겪고 있어요? 심각한 실내 공기 오염을 겪고 있는 중이래요. 아, 이 지문 뭐에 대한 거구나?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지문이고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다. 설명문은 부분 근거 문제가 많이 나온다 라고 했고, 그 부분은 제가 단락을 나눠드렸으니까 한 단락에서 한 문제씩 풀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발 이 지문을 딱 보고 아, 이거 뭐지? 이 글자 뭐지? 이 글자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 지역적인 단어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번역하는 시험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시험이니까 지문을 좀 크게 보시고 일단 첫 번째 문장 구조 파악해서 지문의 첫 번째 문장 구조 파악해서 의미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살펴보자 했어요? 문제 살펴보자 했죠. 지금 2개 종류의 문제는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고요. 2개의 문제는 바로 특정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죠?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는 중잘람, 짐잘람에 뭐가 들어가 있다 했죠? 아, 물음표가 나와 있고요. 문제에 뭐가 있다? 의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 문제 什么时候 의문사 들어가 있죠. 2번 문제 보니까요, 什么样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바로 문장 끝에 물음표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요.
1번과 2번은 육하 원칙을 묻는 문제. 문제 푸는 방법은 의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지문에 들어가 있다. 그 해당 부분을 찾아서 문제 푸는 부분 근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3번과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히 의문사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생긴 문장 부호로 끝나고 있죠. 이건 바로 뭐다? 특정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지문을 통해서 여기 있는 문장을 아예 완성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3번과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을 완성하려면 연지우 비아밍 부분을 잘 찾아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벌써 우리한테 네 번째 단락이라고 이렇게 부분 근거를 명시해 줬기 때문에 네 번째 단락을 꼼꼼하게 읽으면 됩니다. 맞죠? 문제는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인지하기 시작했냐? 실내 공기 오염의 위험함과 해로움을. 그쵸? 찾아야 됩니다. 이때 문제 4개를 다 읽고 지문을 보셔도 되고요. 한 단락에서 한 문제씩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이제 1번 문제 보고 첫 번째 단락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실내 공기 오염의 위험함과 해로움을 인지하기 시작했냐? 자, 그러면 1번 문제 정답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사람들은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쵸? 인식하기 시작했다. 언제? 20세기 70년대부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바로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번의 정답 몇 번? 제가 화면 안 했지만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C. 그쵸?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지금 한자들 사이에서 숫자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럼 맞아요. 그쵸? 이거는 점수를 주는 문제니까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다고요. 합격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불량 건축물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냐, 어떠한 증상을 불러일으켰냐라고 나와 있죠. 그럼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돼요? 불량 건축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불량 건축물 찾아보러 갈까요? 중잘남이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단락에서 문제가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풀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숫자가 빨리 들어올 테니까 첫 번째 문제 풀었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거? 불량 건축물 있는 부분. 여러분들 그 핵심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독해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종나시치부터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카이시 뒤에 또 동작 동사 나옵니다.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인식하기 시작한 거야. 뭘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구조 보니까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이 뭐냐? 저 가리키는 거 앞에 나와 있겠죠. 그럼 이 불량 건축물이 초래한 어떤 것? 실내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인식하기 시작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 근거가 나와 있지 않으니 바로 그 앞에 문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어떤 국가의 사람들은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 추시엔 나타났대요. 뭐가 나타났어요? 저 끝에 보니까 증상이 나타났대요. 추시엔 정중아. 그죠? 보이죠?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 보니까 두통이라던가 후시쿠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고 결국은 이게 실내 오염이 초래했다라는 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번 문제에는 지문에 들어가 있는 거 갑자기 B번 정답 체크하시면 안 되고 바로 지문에 나와 있는 D번을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3번 문제 풀러 갑니다. 연구가 밝히기에 실내 오염은 그럼 연구가 밝히기에 그렇죠? 연지우 비아오밍 이런 거 찾아줘야 되고요. 연구가 밝히기에 실내 오염은 어디 나와 있어요? 밑에 줄에 나와 있네요. 실내 오염의 정도는 뭐보다 실외보다. 그럼 실외 뒤에 누가 생략됐다? 실외 오염이 생략됐겠죠. 그래서 실내 오염의 정도는 비교문에서 야오는 큰 의미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실내 오염의 정도는 실외보다 심각한데 2배에서 5배 심각하다. 우리가 비교문에서요. A가 B보다 수로하다라고 했을 때 그 수로 뒤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바꿔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꿔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뚜어로 바꿔내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쓰기 일부분에서 비교문에서 배울 수 있는 표현인데 A가 B보다 수로하다라고 했을 때 그 수로 뒤에 양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많이 수로하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더 뚜어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C번을 정답 체크해 주면 돼요. 모든 건 다 지문 속에 정답의 근거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나의 부족한 독해 실력을 상상력으로 채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상상력을 요하는 그런 지문이 아니죠. 설명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의 근거가 지문 내에 있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네 번째 단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4번 문제 정도 어려웠습니다. 혹시 아직 문제 안 푸신 분이 있다면 지금 영상 이거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서 문제 풀어보세요. 자, 4번 문제 일단 정답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D번이 정답인데 4번의 정답이 D번은 지문에 똑같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문에 있는 어떤 문장의 표현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4번이 D번을 해석해서 풀었어야 돼서 이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 4번 한번 정답 근거 살펴보러 갈까요? 发现 발견한 후에 뭘 발견했어요? 실내 오염. 실내 오염이 가지고 오는 위험함과 해로움을 발견한 후에요. 사람들은 시작한 거야. 줄이기 시작했죠. 뭘 줄이기 시작한 거야?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대요. 뭘 사용? 화학 오염 물질을 가지고 있는 바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걸 줄이기 시작했대요. 인츠 이 때문에 装修房间时 바로 천년무해한 환경보호 자재가 점점 환영을 받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환영을 받는다라는 건요. 그만큼 그 사용이 증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4번의 正在정지야 바로 4번의 D번을 정답 체크해야 되는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4번 문제 같은 거는 만약에 내가 단기간에 선생님 저는 합격만 하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약간 틀려도 너무 그렇게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말아야 될 문제고 단 1번과 2번과 3번은 그래도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회원님들의 독해 실력을 벌크업 시켜드릴 독해 구조학습법은요. 첫 번째 어휘의 구조. 이건 독해 일부분에 써먹을 수 있는 학습법이고 두 번째 문장의 구조. 이거는 독해 2부분에 써먹을 수 있는 구조학습법이고 세 번째 글의 구조. 이거는 장문 독해, 독해 3부분에 써먹을 수 있는 구조학습법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인 장문 독해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이법인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스텝 1. 바로 지문의 첫 문장을 정독하고 제시되는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글의 전개의 구조를 파악한다. 스텝 2. 문제를 정독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한다. 오늘 구조학습법 너무 맛있었다. 그쵸? 지금까지 장문으로 나오는 독해 문제를 전부 해석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아직도 부담되시는 분들이 정말 당연한 아직도 내가 부담된다면 그건 정말 당연한 현상이에요. 어느 누가 수업 듣는 날 그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정복합니까? 그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리 중린이 회원님들의 노력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중린이 회원님들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꼭이요. 공부 안 하면 중순실 와요. 안녕.